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함께하는 한국선거방송 제19대 대통령 선거 2 개표 생방송 어느덧 8부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윤경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지인입니다. 네. 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김종국 교수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시죠. 안녕하세요. 네. 자, 이제 19대 대통령 선거 2 개표 생방송 현재 시각이요. 1시 50분을 향해 달려가고 있으니까 네. 이제 조금만 있으면 저희가 네. 24시간을 채우게 됩니다. 아이고, 1박은 아니고 2일간 무박이에요. 예, 그렇죠. 무박이니까요. 예. 네. 네, 이렇게 24시간 가까이 진행을 하고 있지만 그것보다 가장 중요한 건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이 아름다운 선거가 정말 얼마나 깨끗하고 정확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이런 네. 과정들을 생중계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릴 수 있다는 게 저희는 또 큰 기쁨이지 않을까 싶어요. 맞습니다. 저희가 네. 감시자의 눈으로 이게 공정하게 진행되고 있는지 깨끗하게 진행되고 있는지 매일 눈을 뜨고 지켜보고 있거든요. 그렇죠.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도 같은 마음으로 함께 하시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지금 또 현장에서는 정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아침부터 네. 오랜 시간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교수님께서는 그래서 이번에 이 선거가 이렇게 네. 치러지고는 이런 모습들에 대해서 어떤 느낌으로 좀 바라보셨습니까? 이번 선거를. 이번 대선은 갑자기 치르게 되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권자, 예. 후보자, 선관위 모두 다 충분한 시간이 좀 부족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표율이 지난 대선보다 높았어요. 예. 이런 전반적으로 지금 투개표가 잘 진행되어 있고 네. 전반적인 선거가 잘 치러지고 있거든요. 네. 이것은 우리 국민들이 네.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민주 시민 의식이 아닌가 이런 네.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네. 정말 국민들의 사랑과 열정이 이 네. 투표를 통해서 뭔가 좀 발현되고 있다는 생각이 예, 들 예, 정도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정치에 대한 관심이 높고 참여도도 높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맞아요. 지금 이 시각 개표소에서는 개표 마감된 곳도 속속 네. 나오고 있습니다. 잠시 네. 후에 현장 연결해 볼 텐데요. 개표소 현장 소식과 함께 개표 진행 속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개표는 무엇보다 정확성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저희가 계속해서 네, 맞습니다. 현장을 연결할 때마다 좀 느끼게 되는데 정말 이 정확성, 좀 더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 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교수님, 저희가 이번에도 물론 그렇게 치르고 있지만 네. 앞으로 좀 더 우리가 어떤 과제를 좀 안고 있다고 보시나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예. 이제 보면은 아까도 이제 민주 시민 의식 부분을 말씀드렸거든요. 네. 예. 이번 대선에 대해서 국민들이 기대도 컸고요. 그리고 국민들이 보여주신 이런 이번 선거에 대한 어떤 민주 시민 의식 이런 것들이 모여서 예. 네. 우리나라가 이번 대선을 계기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대한민국이 되지 않을까 이런 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옆에 나가는 화면을 보면 광원도 횡성구는 지금 책상을 정리하고 있네요. 테이블보를 예. 싹 대면서 모든 개표가 마무리가 됐다는 얘기겠죠, 교수님? 예, 그렇습니다. 이제 개표가 끝나면 저때 예. 이제 철거를 하거든요. 저 때가 이제 가장 보람되고 이제 뭔가 개표를 뿌듯한. 뿌듯하죠. 네. 무사히 잘 마쳤구나 이런 뿌듯한 생각이 들 때거든요. 지금도 많이 힘들 때입니다. 왜 그러냐면 아침부터 사전 투표했죠. 그다음에 투표했죠. 그다음에 개표했죠. 모든 걸 끝내고 지금 모든 정리를 하는 작업 중이거든요. 예. 그러면서도 몸은 그래도 한결 가볍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요. 지쳐있지만 뭔가 예, 예. 마음이 가벼워서 몸까지 네. 가볍다라는 예, 느낌이 들 것 그렇습니다. 특히 같은데 횡성군에 나가 있던 우리 박건 박건 리포터, 그죠? 예, 저희가 7부도 열심히 지켜봤는데 예. 박건 리포터 잘 가셨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박건 리포터 안 횡성까지 보이네요. 가셨으면 예, 고기 한우 먹고 드시고 와야지. 그러신 거 아닌가 예. 이런 생각도 좀 하게 지쳐 되는데 있더라고요. 저 예. 지금 보면 막 책상도 나르시고 이렇게 막 힘든 모습들이 보이지만 교수님 말씀대로 마음만큼은 정말 그 어느 때보다 정말 깨끗하고 좀 더 이렇게 좀 가벼워지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저 이제 네. 정리를 다 마치고 예. 그동안 이제 동료들끼리 고생했다 서로 격려해주고 맞아요. 예. 뭐 술은 못 드신 분들한테 죄송한 말씀이지만 예. 소주 한 잔 딱 생각나시죠 지금? 예. 동료애가 생각나는데요, 저는. 전우애가 그냥 쏙쏙 예. 직원들 간에도 그 어떤 협동심이라든가 네. 동료애가 예. 쏙쏙 이제 샘솟습니다. 저때가요. 저희도 한 오늘 예. 정도 방송 같이 하다 보니까 네. 이제 동료애가 솟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교수님. 그러면 예. 끝나고 어떻게 교수님 벌써 네 알겠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오늘이 됐습니다. 오늘 예. 아침이 됐으니까 이제
총 그 모든 개표가 마감이 돼서 정말 우리가 새로운 대통령을 맞이하는 그 순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박건 리포터는 네. 지금 퇴근한 것 같지만 네. 그래도 지금 현장의 모습들 조금씩 보이고 있는데요. 그렇죠. 현장에 나가서도 투표 시작 전부터 개표 네. 마감까지 많은 리포터들이 수고하고 계시고요. 네.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라는 네. 말씀도 전해야 될 것 같아요. 야, 지금 대전광역시 남구 개표소도 저게 보이셨거든요. 다 마무리가 되고 이제 뭐 투표기 분류기도 정리하고 이런 모습인 것 같아요. 네, 그죠? 대구네요. 예. 네, 아, 대구입니다, 대구. 예, 그 모두 발언을 말씀드렸듯이 예. 갑작스럽게 대선이 치르게 됐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직원들도 준비하는데 충분한 시간이 없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직원들이 그 대과 없이 저렇게 그 개표 준비를 철저히 해서 네. 이번 원만하게 투표뿐만 아니라 개표가 원만하게 사건 사고 없이 잘 진행이 된 것 네,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직원들 뭐 우리 여기서 잠깐 네. 우리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 좀 칭찬 좀 하고 그럼요, 하셔도 됩니다. 아유, 해주셔야 돼요. 오늘은. 예, 뭐 이제 그 선거 부정 의혹을 제기해서 이렇게 예. 좀 이제 뭐라 그럴까 저희 선거관리위원회 뼛속까지 네. 공정이거든요. 그런데 선거 부정을 의혹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예, 물론 예. 이제 합리적인 범주 내에서 의혹 제기하는 건 좋다고 보지만 예. 단정적으로 선거 부정을 했다고 할 때는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거든요. 그럴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인내하면서 저렇게 그 투개표 준비 철저히 해서 개표를 무사히 저렇게 잘 맞춰준 거에 대해서는 네. 감사의 제가 총장은 아니지만 같은 마음으로. 예. 아, 그럼요. 우리 총장님의 마음을 대신해서 네. 우리 직원들에게 감사드리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네. 진행하는 저희도 같은 마음입니다. 정말 맞습니다. 선관위 예. 모든 분들이 예. 모든 현장에서 각 분야에서 다 맡은 바 최선을 다하셨기 때문에 예. 이렇게 정말 아름다운 선거가 치러지고 있는 게 아닌가. 방송도 계속 함께 하셨잖아요. 그럼요. 예. 방송까지도 저는 함께 하시는데요. 느꼈을 때 공정, 예, 예. 중립을 지키고 공정한 방송, 예. 깨끗한 방송, 그리고 신속하고 친절함. 네, 예. 저희 이제 선관위 직원들은 저희 선관위는 헌법상 독립기관이거든요. 저희가 이제 그 60년 3월 네. 그 3.15 부정선거 이후에 예. 헌법이 개정되고 네. 저희 이제 선거관리위원회가 탄생이 됐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희 그 부정하고는 가까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부정선거를 막기 위해서 저희 선관위가 탄생되었는데 예. 그렇기 때문에 부정, 공정, 부정선거하고는 저희 친할 수 없는 거고요. 공정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아주 뼛속까지 네, 맞아요. 네. 그냥 그런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면 정말 네. 진정으로 그렇게 네. 느끼시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정말 느껴지는 것 같고요. 자, 저희가 이제 2시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이 시각 정말 득표율은 어느 정도나 될지 많은 분들이 제일 궁금해하실 부분이 바로 이 점이 아닐까 싶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럼 득표를 한번 알아볼까요? 네, 전국 득표율 보여주시죠. 현재 시각 개표 현황 함께 보시겠습니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39.8% 득표율 보이고 있습니다. 995만 5,406표 기록했습니다. 기호 2번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현재 25.7% 득표율 보이고 있습니다. 641만 4,797표입니다. 기호 3번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입니다. 21.4% 득표율 보이고 있습니다. 535만 5,287표 기록했습니다. 기호 4번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입니다. 6.6% 득표율 보이고 있습니다. 164만 9,141표입니다. 기호 5번 정의당 심상정 후보입니다. 5.9% 득표율 기록하고 있습니다. 147만 6,312표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호 6번 새누리당 조원진 후보입니다. 0.1% 득표율 보이고 있습니다. 3만 3,232표입니다. 기호 7번 경제애국당 오영국 후보입니다. 0.1% 득표율 보이고 있습니다. 4,578표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호 8번 국민대통합당 장성민 후보입니다. 0.1% 득표율 보이고 있습니다. 17,208표입니다. 기호 9번 늘 푸른 한국당 이재호 후보입니다. 0.1% 득표율입니다. 6,983표입니다.
기호 10번 민중연합당 김선동 후보입니다. 0.1% 득표율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2827표 기록했습니다. 기호 12번 한국국민당 이경희 후보입니다. 현재 0.1% 득표율 보이고 있습니다. 9,293표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호 14번 홍익당 윤홍식 후보입니다. 0.1% 득표율 보이고 있습니다. 15,678표입니다. 기호 15번 무소속 김민찬 후보입니다. 0.1%의 득표율 보이고 있습니다. 25,739표 기록했습니다. 지금까지 현재 시각 개표 현황 함께 보셨습니다. 내가 찍은 소중한 한 표 어떻게 집계되는지 궁금하셨습니까? 파워플레이 개표 중계석의 캐스터 김정근입니다. 해설의 신영일입니다. 네, 정정당당 개표가 이루어질 현장입니다. 자, 이때 투표를 모두 마친 투표함 선수 호위 무사를 대동하고 위풍당당 개표소로 입장합니다. 네. 자, 공정한 승부를 위한 오늘의 심판은 지금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유권자 여러분입니다. 자, 말씀드린 순간 신체 검사를 끝낸 투표함 선수 특수 봉인지와 일회용 자물쇠를 해제합니다. 네, 이어서 가슴에 품고 있던 새하얀 투표지가 쏟아집니다. 우편 투표 전담부에서는 관외 사전 투표, 선상 투표, 거소 투표, 제외 투표함 표들을 개봉하네요. 투표지는 하나하나 착착 정리 들어가고요. 그 다음 투표지 분류기 감독의 지휘하에 빠르고 신속하게 팀이 나뉩니다. 자, 정체불명 미분류표들은 또다시 유효표와 무효표를 나누는 심사에 돌입하고요. 분류된 표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정확히 분류됐는지 확인하고 또 확인하네요. 이야, 한 치의 실수도 용납하지 않는 집중력 정말 대단합니다. 아, 진짜 대단하네요. 네. 예. 자, 유관 심사까지 마친 투표지들은 위원장과 위원들이 다시 한 번 더 대조하고 확인한 뒤 마지막을 향해 달려갑니다. 이제 막판 스포트를 올리는 위원장석 서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최종 결과를 공표하면 끝입니다. 끝! 이렇게 꼼꼼한 절차를 거친 개표 결과를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및 TV와 신문으로 확인하는 겁니다. 와, 개표 절차 정말 대단합니다. 표가 빠져나갈 틈이 없네요. 네, 자, 이상 선거관리위원회 심장 개표소 현장이었습니다. 네, 정말 대단하네요. 네, 맞습니다. 아, 한치 우치도 용납하지 않은 현장 예. 지켜보고 계십니다. 한 표도 빠져나갈 구멍이 보이질 않습니다. 맞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그 현장으로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세종시 개표소에 나가 있는 오민지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네, 오민지부터, 지금 네. 세종시민체육관에 마련된 세종시 개표소입니다. 여기 지금 늦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개표를 위해서 애써주고 계신 모습인데요. 지금 여기 세종시 지역은 약 60%가 개표가 마쳐진 상황입니다. 제가 방금 개표 집계 상황표를 받아가지고 왔는데요. 지금 개표된 106개의 투표함 가운데 62개가 개표가 완료가 됐습니다. 개표된 투표함의 선거인 수는 11만 6,676명이 되겠고요. 유효표가 9만 723표, 무효표가 319표로 집계가 됐다고 합니다. 네, 세종시 개표소가 다른 지역들보다 다소 늦어지고 있는 것 같기도 한데요. 투표 사무원님들 끝까지 힘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세종시 개표소에서 오민지였습니다. 네, 무효표가 300표가 넘게 나오는 걸 보니까 야, 이게 생각보다 그런 표들이 좀 많네요. 네, 주의를 기울여야겠다는 그러니까요.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네. 사실 계속해서 전해드렸었는데요. 네네. 무효표를 방지하도록 그렇죠. 네, 다시 한번 더 주의 깊게 살펴보시는 게 필요하지 맞습니다. 않을까 이번 투표 싶습니다. 기회는 싹 지나갔으니까 네, 다음 그래도 투표 계속해서 때는 투표가 아깝게 있잖아요. 가서 찍으셨는데 무효표 되면 얼마나 아깝습니까?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럼 다음 현장으로 연결해 볼까요? 다음은 충북 청주시로 가보겠습니다. 네. 청주시에는 김나연 리포터가 수고하고 있습니다. 나와주세요. 네, 저는 지금 충북 청주시 상당구 개표소에 나와 있습니다. 개표가 아주 순조롭게 진행됐고요. 지금 거의 마무리가 된 상태입니다.
네, 오늘 이곳에는 오늘 개표 참관인 63명, 개표 사무원 193명이 공정하고 투명한 개표 절차를 위해 열심히 노력해 주셨습니다. 지금 시각 오전 2시를 넘어가고 있는데요. 지금 상당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님의 최종 개표 결과 발표만을 앞두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저는 청주 지역에서 투표와 개표 절차를 생생하게 전해드려서 정말 감사했고요. 정말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충북 청주시 상당구 개표소에서 김나연이었습니다. 네, 김나연 리포터 수고하셨습니다. 본인이 더 감사하다고 하니까 저희가 더 고맙네요. 저희도 참 함께해서 감사했고요. 지금 그렇습니다. 함께하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감사 말씀 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현장 연결해 봤는데요. 지금 네. 시각 2시 1분 막 지났네요. 네. 예, 개표 상황 속속들이 나오고 있고요. 예. 지금 저희와 함께 선거연수원의 김종국 교수님 함께하고 계신데요. 네. 오늘 네. 유권자의 날이 됐잖아요. 그렇습니다. 50 예. 유권자의 5월 10일. 날입니다. 네, 예, 이 유권자의 날 선관위에서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유권자 5월 10일이 공교롭게도 오늘이 이제 그 개표 이제 그러니까 마감될 이제 5월 10일이네요. 네. 5월 10일이 이제 유권자의 날인데 제정된 배경이 우리나라의 최초의 이제 선거일이 이제 48년 5월 10일이거든요. 네. 그때 한 역사를 해보면 69년 됐네요. 내년이 70년 됐는데 그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네. 재헌국회의원 선거였거든요. 네. 그날을 기념해서 이제 유권자의 날을 이제 정했는데 예. 투표도 독려하고요. 그다음에 그 의미를 좀 되새기자. 그래서 유권자의 날을 이제 그 기념하고 그 투표를 많이 독려합니다. 예. 그래서 그날이 오늘이어서 좀 무슨 뭔가 뭔가 축하 좀 파티를 해야 될 것 같다. 좋은 느낌이 밀려오는 것 같죠? 예. 네. 무슨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예. 네. 이번 선거는 특히 재외선거도 네. 사상 최초로 예. 그렇죠. 기록을 계속해서 경신했고 사전선거도 사전 투표도 20.6%로 지난 그 네. 총선 26%가 넘었죠. 예. 네. 그렇죠. 예. 2배 이상 되었는데 예. 그다음에 재외 투표도 마찬가지로. 네. 네. 그래서 그 이번 대선이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국민들이 네. 이번 대선에 기대가 크고요. 네. 그다음에 이 대선을 통해서 우리나라 국민들께서 어떤 민주 시민 의식이랄까요? 네. 그런 부분을 더 이제 많이 느끼고 앞으로도 더 그 어떤 국가에 더욱 참여하고 이런 부분을 더 노력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 사전투표 얘기가 나왔으니 말인데요. 이 사전투표가 이 대선에 도입된 건 이번이 처음 아니었습니까? 맞습니다. 그렇죠. 대선 예. 그 2012년도에 대선이 있었거든요. 네. 18대가요. 그다음에 이제 그 사전투표는 2013년 이제 상반기 재보선에 도입됐기 때문에 이번 예. 대선에 처음인 거죠. 앞으로 좀 더 폭넓게 활용해 보실 계획을 좀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선관위 입장에서는. 네. 많이 편리했잖아요. 예. 사실. 예. 저희는 1차적으로 국민들이 투표 편의가 도움이 된다면은 그렇죠. 제도적인 개선이 물론 이거는 저희 혼자서 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예. 모든 것은 이제 국회에서 입법이 돼야 되거든요. 입법적으로 된다면 저희는 투표 편의를 위해서는 얼마든지 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저는 이번 선거하면은 사실 사전선거가 참 예. 눈에 띄는데요. 네. 그 비행기 타고 연휴가 길었기 때문에 네. 해외 나가시기 전에 네. 인천공항 앞에서 아. 투표가 네. 시작되기 훨씬 전부터 야. 많은 분들이 줄이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길게 줄을 그랬죠, 서서 그랬죠. 예. 그 줄도 한 줄이 아니라 세 줄이었어요. 서너 줄씩 예. 네. 줄이 돼 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분 좋게 투표에 참여하시면서 10분밖에 안 걸렸어요라고 투표하면서 나오실 때 그 인터뷰가 참 기억에 남거든요. 그렇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지난 총선에도 물론 이제 그 인천공항에 사전투표소를 설치했기 때문에 이제 예. 줄이 좀 섰는데 그 당시에는 줄을 그렇게 길게 쓰지 않았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는 그렇게 이제 저희도 선관위에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 2일차에는 봉투가 부족해서 긴급 수정해서 봉투도 재미는 그렇게 이러네요. 그런 네. 에피소드까지 예상치 있었어요. 못한 그 인파가 몰려서요. 예. 저희도 이제 놀랐고 네. 어떤 그런 물품들이 좀 부족해서 긴급 공수했던 네. 기억이 납니다. 예, 저도 기억에 남는 게 투표함도 한 개 더 설치됐던 걸로 기억이 나거든요. 좀 더 많이.
그 관내 사전 투표는 이제 해석용 봉투를 투입하기 때문에 이제 네. 여러 개를 놓습니다. 예. 근데 이제 사전 투표에서 가장 큰 장점은 뭐니 해도 네네. 언제 어디서나 맞아요. 아무 곳에서나 예. 편하게 투표할 수 있다는 그게 게 가장 큰 장점이었잖아요. 편리했어요. 근데 그렇습니다. 오히려 선거 당일날은 거주지 그 투표소를 찾아야 주소지가 됐죠. 딱 등재된 예. 그곳에서만 투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 이런 점은 혹시 좀 앞으로 개선될 그 소지가 좀 있지 않을까요? 물론 이제 예. 그런 부분도 있는데요. 네. 만약에 이제 선거일 날도 이제 전국 단위로 이제 실시가 되면은 예. 그게 이제 우편을 통해서 이제 되돌아오는 기간이 필요할 거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개표를 뒤로 늦추는 그렇군요.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이죠. 제가 하나만 생각하고 하나를 예, 몰랐네요. 예. 그게 네. 이제 뭐 개표를 뒤로 늦춘다면 그것도 예. 뭐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네. 그런 점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좀 일을 그런 방법이 하시는 있네요. 게 개표를 뒤로 늦추는 방법이 있네요. 안 될까요? 네, 여러 가지 합의가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그런 그것은 부분은. 뭐 선관위 네. 뭐 독단적으로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렇죠. 그건 네. 국회에서 이제 법이 통과돼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저희가 이제 이 방송을 함께 만나실 수 있는 방법을 잠시 좀 전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네, 맞습니다. 좀 초반에 좀 말씀드렸으면 좀 더 좋았을 텐데, 사실 뭐 방송 시작할 때부터 처음부터 말씀을 드렸던 이것도 거죠. 기록이 어떻게 네. 보면은 네. 이번 선거부터 저희가 TV로도 이 방송을 보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중앙선관위와 함께하는 한국선거방송 TV 어디서 네. 볼 수 있죠? 우선 TV에서는요, IPTV, KT 올레 TV에서요, 273번에서 만나보실 수 있고요. 지금 자막으로도 보고 계시지만 T브로드에서는 205번을 통해서 TV로 편안하게 안방에서 시청하실 수 있다는 점을 또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네. 인터넷으로도 저희가 계속 만나볼 수 있는데요. 그 방법은 네. 마이크로 사이트 www.livenec.tv로도 생중계되고요. 역시 기존에 보실 수 있었던 것처럼 모바일로도 시청이 가능하시다는 점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소아방송도 운영되고 있다는 점도 기억해 주세요. 네. 자, 저희가 이제 선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교수님이 오셨으니까 아무래도 좀 교수님께 많은 좀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자꾸 궁금증이 생기는 게, 네. 보통 투표소에 가면, 네. 좀 어떤 마음으로 보통 투표에 임하세요, 교수님은? 저는 네. 이제 이 투표를 통해서 네. 더 나은 나라, 예. 그다음에 이제 사회적 약자분들 있죠. 예. 장애인이라든가 어린이, 여성 이런 분들이 그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나라, 이런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예. 바람으로 투표를 하는데요. 네. 항상 그런 생각은 하는 건 아니고요. 예. 간혹 가끔 합니다. 저는 갑자기 교수님을 좀 네. 존경해야겠다는 생각을 불쑥하게 됩니다. 저는 사실 좀 가벼운 질문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이번에 또 바뀐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투표를 마친 후에 인증샷을 원하는 대로 찍을 수 있는 그런 재미가 또 그 부분이 하나 있다는 점인데 잠시만요. 저희가 지금 말씀드리는 중에 충청부도 청주시 상당구 개표소에서 아무래도 위원장님이 아닐까 싶은데 어떤 말씀하시는지 잠시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7번 경제애국당 오영국 후보 27표, 기호 8번 국민대통합당 장성민 후보 60표, 기호 9번 늘푸른 한국당 이재호 후보 44표, 기호 10번 민중연합당 김선동 후보 95표, 기호 12번 한국국민당 이경희 후보 63표, 기호 14번 홍익당 윤홍식 후보 87표, 기호 15번 무소속 김민찬 후보 127표입니다. 무효 투표수는 467표이고 기권수는 33,764표입니다. 이상으로 제19대 대통령 선거의 개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불편한 자리에서 장시간에 걸쳐 개표를 무사히 마치도록 협조해 주신 개표 사무원 여러분과 질서 있게 참관 관람해 주신 개표 참관인 관람인과 보도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본 장소 사용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청주 동지학교와 여러 유관기관의 협조 요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뭔가 뿌듯해요. 절로 박수를 치게 되네요. 네. 청주에서도 야. 이제 개표가 마무리됐나 봐요. 그러니까요. 네. 위원장님이 네. 이렇게 예, 예, 음성으로 이야기를 예. 최종 하시네요. 결과는 예. 육성으로 공표를 합니다. 아. 투표부별로 할 때는 이제 네. 게시를 하고요. 예. 최종 결과는 이제 저렇게 이 위원장께서 이제 공표를 하게 됐습니다. 모든 네. 집계가 마무리된 단계에서는 예, 예, 예. 저렇게 이제 모든 총괄을 딱 네, 예, 집계를 해서 그렇습니다. 예, 예. 그거를 공표하시면서 네. 이렇게 정리를 딱 하게 되는 네. 거예요. 네, 이제 그렇습니다. 책상 테이블 치우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이제 책상 치우고 있습니다. 아, 네. 바로 한당구 야, 일사불란하게 모습 움직이시네요. 기다렸다는 듯이 그리고 있는데요. 그 책상을 예. 치우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청주 하면 또 사과가 맛있는 곳 아닌가요? 아, 그런가요? 네, 청주 사과 제가 알기로는 유명한데 사과를 많이 드셔서 그런지 충주 아닌가요? 청주 사과, 충주 사과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청주 두분 다 사과로 맛있는 전 걸로 알고 하면 안 있는데. 될까요? 아, 네. 근데 충주는 이게 호가 예쁜 곳으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예, 예. 자 세종특별시는 세종시 개표소의 모습도 나오고 있는데 아직 저곳에 먼 것 아직도 같아요. 많은 분들이 함께 개표에 네. 열심히 작업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아까 이제 사실 저희가 득표율도 보고 개표소 이렇게 상황을 쭉 보다 보니까 궁금한 게 있습니다, 교수님. 예. 이쯤 되면 예, 이제 예. 어느 정도 윤곽은 거의 다 잡히긴 했지만 예, 예. 지금 상황에서 이 최종 결과를 기다리는 이제 후보들의 심정은 좀 어떨지 이게 좀 제일 쫄깃하게 좀 기다려지거든요. 어떤 심정일까요? 글쎄 제가 이제 네. 후보자는 돼 보지 않아서 그 마음을 정확히는 알 수 네. 없겠지만 예. 저는 이제 그 격투기인 복싱을 좋아하거든요. 아, 진짜요? 하세요? 예, 하지는 못합니다. 네, 정기푸시합니다. 근데 이제 네. 보면 그 복싱을 보면 그렇게 이제 경기 때는 보면은 피가 나게끔 싸우거든요. 그렇죠. 근데 경기가 끝나면 네. 서로 잘 싸웠다고 부둥켜 안고 서로 격려해주는 모습을 볼 때마다 그게 또 스포츠 정신, 스포츠 정신이죠. 아마 지금 후보자들도 예. 지금 이제 12라운드를 다 뛰고 물론 네. 선거운동 기간이 22일이잖아요. 22일을 다 뛰고 예. 그 심판자인 유권자의 이제 표를 그 점수를 이제 그 기다리는 중이죠. 개표가 아직 안 끝났으니까. 그렇죠. 기다리면서 이제 이런 생각 저런 생각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네. 분명히 이제 개표가 끝나면 이제 승자와 패자로 이제 나뉠 거거든요. 그래서 예. 그럴 때는 이제 승자는 이제 패자에게 이제 위로를 좀 해주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패자도 승자에게 이제 뭐 박수를 쳐 주셔가지고 이 선거가 이게 사회적 통합 기능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 서로 화합해서 이번 대선 끝나면 서로 화합하는 대한민국이 돼서 네. 행복한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기억나세요? 우리가 어떤- 1부인가 2부에서였죠. 어떤 얘기를 했죠, 맛있는 저희가? 거 뭐 만들어서 먹었잖아요. 아, 그랬죠. 네. 그게 또 네. 뭐야 월남쌈인데 네, 두부 월남쌈하고 자몽 주스하고 굳이 뭐 무슨 예, 예. 남미 음식이었는데, 네, 혹시 남미 샐러드. 만들어 드셨나요? 가족과 아, 함께 예. 투표를 마친 후에 만들어 드시면 좋겠다라고 저희가 레시피 알려드렸는데요. 그렇죠. 그 요리가 바로 또 화합을 의미하는 거였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이런 화합의 정신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봅니다. 네, 국민 이제는 대통합의 뭐, 날, 예. 선거, 그렇죠. 이 아름다운 선거를 통해서 행복한 대한민국을 꿈꿉니다. 지금 네. 시각 2시 14분 지나고 있는데요. 네. 선거가 투표가 네.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진행됐고요. 14시간. 예, 이제 개표가 시작된 지 6시간 정도 지났습니다. 지난 선거 대비 개표 진행 속도가 어떤지도 궁금한데 예. 지금 살짝 대전이 연결돼 있다고 하니까요. 먼저 연결을 해보고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멀리 가 있네요. 예. 대전에 나가 대전으로 있는 한번 가볼까요? 네, 동구 개표소에 고 아침 리포터 나와주시죠. 네, 대전 동구 개표소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은 대전대학교 맥센터 안에 있는 체육관인데요. 지금 개함 단계는 모두 마무리가 됐고요. 지금 최종 위원님들의 심사 확인 단계만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9시부터 진행이 됐기 때문에 이미 개표에 참여하셨던 모든 개표 사무원 분들께서는 지금 퇴근을 마치셨습니다. 이제 저만 남을 것 같습니다. 네, 거의 마무리 단계이기 때문에요. 공정하고 정확한 선거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곳 대전 동구 개표소에서 리포터 고아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아침 네. 리포터도 수고하셨고요. 고아침 예. 리포터 아침부터 나오셨는데 이제 아침에 들어가시네요. 새벽을 맞이하네요. 네, 수고 네. 많으셨습니다. 네, 근데 대전 이름이 연결해봤고요. 아침이어서 그런지 이 새벽이고 야심한 시각에도
네, 아침 싱그러워. 같아요. 아침 네. 같으세요. 아, 굉장히 좋은 에너지를 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자, 이렇게 현장 연결해 보고 있는데 또 네. 준비하고 있는 네. 이번에 선거 부산으로 리포터가 또 있네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바다 냄새 나는 네. 부산인가요? 부산 예. 동구개표소에 나가 있는 정가영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부산 동구 개표소에 나와 있는 정가영입니다. 현재 시간은 2시 3분을 조금 넘기고 있는데요. 이곳 부산 동구 개표소에선 개표가 90% 진행된 상태입니다. 대부분의 사무원은 이미 철수했고 일부 사무원이 남아 마무리 작업 중입니다. 네, 현재 부산 동구 개표소에서 가장 많은 득표를 한 대통령 후보는 기호 2번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입니다. 어제 오후 8시부터 지금까지 개표에 참여해 주신 개표 사무원 여러분과 방송을 지켜보고 계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번 선거를 통해 국민 모두에게 아름다운 선거, 행복한 대한민국이 되는 소중한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부산 동구 개표소에서 정가영이었습니다. 부산은 거의 철수 분위기인가 봐요. 그러니까 많은 예. 개표소들이 이제 거의 다 좀 마무리 단계에 네. 좀 접어들고 있는 것 같은데 정가영 리포터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좀 네. 정리 잘하시고 이제 좀 들어가실 때가 될 것 같아요, 예. 그렇죠? 교수님, 네. 앞서서 지난 선거 대비 개표 진행 속도가 어떤지 여쭤봤는데요. 예. 네, 거의 철수 단계인 것 같은데 지난 선거 대비 어떤가요? 지금 봤을 때는 그 지난 선거에 비해서 크게 늦지 않아 보입니다. 음. 2시간이 이제 이번 선거에는 연장이 됐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투표율도 높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 투표 후보자가 많아서 투표지도 길었고, 맞아요. 예. 예. 그다음에 이제 개수기도 분당 150명으로 낮춰서 이제 개수도 하고요. 천천히 했죠. 예.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네. 지금 보면 이제 다는 아니고 이제 일부 늦어지는 데도 있겠지만 예. 전반적으로 지난 대선에 비해서는 속도가 느리지 않은 편이다. 뭐 이렇게 보입니다. 네. 나이가 드러나는 얘기일지도 모르겠는데요. 선거할 때마다 밤새고 봤던 기억이 나거든요. 진짜요? 아침에 일어나서 확인하고 예 한번 불고 네. 그렇지 않나요? 저는 대학생 때 동갑이잖아요. 어쩔 수 없이 학교에서 기말고사 보다가 밤샌 날 한 번 그런 적 있지 밤새고 이 결과를 기다려 본 적은 별로 없거든요. 고등학교 때부터 기다리지 않아요? 저 마음속으로 찍고? 예. 제가 좀 괜히 부끄러워집니다만. 네. 예, 근데 언제부터 이렇게 선거를 끝낸 후에 개표 시간이 빨라졌는지. 아무래도 이제 개표 시간이 좀 빨라진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투표지 분류기가 이제 도입된 이유가 네. 이제 되겠습니다. 예. 투표지 분류기가 이제 2002년도 제3회 지방선거부터 이제 도입이 됐거든요. 네. 그래서 과거에는 밤샘 개표가 그냥 일상화돼 있고요. 지금은 뭐 보면 2시는 끝났잖아요. 근데 예. 그때는 뭐 새벽 지방선거 때는 제가 제 1회 지방선거에 치렀어요. 나이가 이제 나올는지 모르지만 그때는 다음 날 새벽 오전까지 개표를 맞아요. 했거든요. 네, 기억나요. 그래서 힘들었는데 예. 지금은 물론 이제 지방선거는 선거 수가 많긴 하지만 네. 그때는 4개였는데 지금은 6, 7개니까 물리적으로도 이제 2배가 됐지만 그 당시에도 그렇게 늦었습니다. 근데 투표지 분류기가 3회 지방선거에 도입돼서 네. 정확하고 이제 빨라진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좀 다시 좀 더 얘기해도 될런지 모르겠지만 말씀하시죠. 예. 투표지 분류기를 사용하지 말자는 분들이 좀 계십니다. 네. 해킹이 있다. 예. 뭐 이제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요. 네. 지금 이제 세계는 네. 지금 4차 산업혁명을 얘기하는 시대입니다. 그렇죠. 근데 저게 이제 전자투개표도 아니거든요. 그냥 예. 단순히 분류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저것도 사용하지 말자는 얘기는 네. 뭐 60, 70년대로 회귀하자는 것이냐. 네.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저기 보면 단순하게 전자계산기 같은 거거든요. 예. 또 그 개표소에 보여준 개봉기 같은 겁니다. 예. 그런데 지금 보면 우리 그 전국 단위로 사전 투표가 되게 된 게 이제 사전 투표 시스템이거든요. 예. 그다음에 투표지 분류기. 지금 그 선거 기간에 애국 관계자들이 한 30여 개 국가에서 와서 지금 우리나라의 어떤 최신 어떤 그 선거 시스템을 보고 찬사를 보냅니다. 네. 선거 강국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이제 문화 한류 있지만 저는 어떤 사전 선거 시스템이나 투표지 분류기, 우리 선거 시스템이 네. 우리 선거의 한류다. 이거를 저희 이제 동남아라든가 다른 나라에서 배워가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저 선관위라든지 중앙선관위, 네. 그다음에 선거연수원 많이 방문합니다. 예. 그런데 이거를 다시 뭐 60, 70년대 다시 회귀하자는 돌아가자는 주장이고 예. 그거에 대해서는 저 개인적으로는 그 납득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네. 납득이 안 돼, 납득이. 예.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거는 선관위 어떤 저걸 부정이라고 그런 것보다는 네. 선관위에서 부정해서가 그렇다기보다는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그 국가 어떤 시스템, 네. 신뢰 시스템이 조금 무너져서 선거 시스템까지 이제 혹시라도 부정이 있는 거 아닌가 이제 네. 그런 차원에서 아마 부정이라고 네. 주장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예. 다음 이제 대통령이 이제 내일이면 오늘이네요. 오늘 그렇죠. 오늘 확정되면 아침이죠, 이제. 뭐 이제 네. 희망이지만 새로운 예. 대통령께서는 네. 어떤 그 신뢰 사회, 뭐 국가기관도 마찬가지, 국가 맞습니다. 시스템도 예. 마찬가지 신뢰를 쌓아가서 네. 이런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믿음이 네. 기반이 믿음이 된. 이제 그 쌓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믿음 심어 드리고자 이렇게 다 생중계해 드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네. 현장 다시 한번 연결해서 또 믿음을 심어 드릴까 하는데요. 예. 이번에는 마대 고장으로 가볼까요? 네. 네. 어딘가요? 전북 전주시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정준혜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저는 전북 전주시 덕진구 개표소에 나와 있는 정준혜입니다. 현재 이곳은 보시는 것처럼 어느 정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는데요. 이런 상황이라면 2시 30분경에는 개표가 모두 마감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어제 오후 8시부터 지금까지 개표에 참여해 주신 개표 사무원 여러분들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전북 전주시 덕진구 개표소에서 정준혜였습니다. 네, 전주도 거의 다 마무리가 되고 있다는 소식을 네. 여러분들이 또 직접 확인하실 수 있었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인천 중구 개표소로 가봅니다. 황희진영 리포터 나와주시죠. 네, 황희진영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네, 준비하고 있는데요. 네. 말씀해 주시죠. 네, 연결됐습니다. 이제 나와주세요. 네, 저는 인천 신흥초등학교에 마련된 인천 중구 개표소에 나와 있습니다. 네, 개표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가운데 인천 중구 이곳의 개표 현황도 점점 더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네, 새벽까지 이어지는 개표에도 불구하고 이 많은 참관인과 투표인 사무원분들께서도 수고해주고 계시는 모습인데요. 네, 선거인분들께서도 소중하게 행사하시던 한 표 한 표 모두 세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해주고 힘써주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네, 이곳의 현장 같은 경우에는 현재 관내 사전투표용지 개표를 마감한 이후에 현재 우편 투표 전담반으로 이동을 한 후 이후 절차만 남겨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이후 절차가 끝나는 대로 인천 중구의 개표도 마감이 될 것으로 보이니까요. 끝까지 저희 방송과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인천 중구 개표소의 현장에서 황희진영이었습니다. 네, 늦은 시각에도 인천 개표소는 또 분주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개표 현황을 보셨으면 또 지금 득표 상황은 또 어느 정도 되는지 다시 한번 확인시켜 드리죠. 자, 전국 득표율 보여주시죠. 현재 시각 개표 현황 함께 보시겠습니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40.1% 득표율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재 105만 8,569표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호 2번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입니다. 25.3% 득표율 기록하고 있습니다. 696만 7,236표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호 3번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입니다. 현재 21.5% 득표율 보이고 있습니다. 592만 601표입니다. 기호 4번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입니다. 6.6%의 득표율 보이고 있습니다. 182만 6,486표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호 5번 정의당 심상정 후보입니다. 현재 6% 득표율 보이고 있습니다. 164만 3,375표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호 6번 새누리당 조원진 후보입니다. 0.1%의 득표율 보이고 있습니다. 3만 6,712표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호 7번 경제애국당 오영국 후보입니다. 0.1% 득표율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4,992표입니다.
기호 8번 국민대통합당 장성민 후보입니다. 0.1%의 득표율 보이고 있습니다. 18,886표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호 9번 늘푸른 한국당 이재호 후보입니다. 0.1% 득표율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7,677표입니다. 기호 10번 민중연합당 김선동 후보입니다. 0.1%의 득표율 보이고 있습니다. 22,838표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호 12번 한국국민당 이경희 후보입니다. 0.1% 득표율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9,970표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호 14번 홍익당 윤홍식 후보입니다. 0.1%의 득표율 보이고 있습니다. 16,728표 기록했습니다. 기호 15번 무소속 김민찬 후보, 현재 0.1% 득표율 보이고 있습니다. 28,062표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현재 시각 개표 현황 함께 보셨습니다.
너무 멋있어요. 네. 우리나라 곳곳이 저렇게 아름다운지 정말 몰랐는데요. 야, 잠이 확 네. 깨네요. 이렇게 네. 아름다운 곳이 가보고 싶은 거 막 아니, 적어놨습니다. 우리나라 이랬어요, 우리나라? 가보고 싶은 것도 많고 예. 아직도 못 가본 곳들이 저렇게 음. 많구나라는 생각을 그렇죠. 해보게 되는데 5월 참 아름다운 계절이잖아요. 맞습니다. 특히나 이번 선거 참 아름답게 잘 진행됐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제가 인터뷰를 하면서도 20분씩이나 길게 줄을 서서 네. 인터뷰를 하려고 서서 기다리시면서도 안 가시고 보통은 인터뷰 하려고 시민 인터뷰 하면은 인터뷰 한번 해주세요 막 이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안 가시고 기다리면서 인터뷰 성실하게 하려고요? 답변을 해주셨다고 하더라고요. 예. 네. 이재희 리포터 얘기인가요, 혹시? 예, 행복지도 만들기도 잠시 후에 보내드릴 텐데요. 예. 이렇게 아름다운 선거를 했던 만큼 행복한 대한민국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보신 전국 각지에서 모든 분들이 투표에 참여를 하셨기 때문에 예. 무려 77%가 넘는 투표율을 저희가 또 보였던 거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또 이렇게 많은 개표 상황이 또 이어지면서 네. 이 개표에 또 갖는 네. 의미를 또 교수님이 조금 생각해 주신다고 하는데 네. 지금 이 개표가 하는 의미는 또 어떤 게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러면? 저는 이번 네. 이제 선거 이제 개표뿐만 아니라 이제 네. 전체적으로 선거를 이제 의미를 보면서 이런 네. 생각을 들었습니다. 마치 이번 선거를 이제 장미 대선이라고 이제들 그러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5월 9일이니까. 네. 근데 이제 그 1951년도에 그 영국 더 타임즈에 실린 기사 내용인데요. 네. 한국에서 민주주의를 기대하는 것은 쓰레기 더미에서 장미꽃이 피어나기를 기대하는 것보다 것이 낫다라는 기사가 있었는데요. 예. 저는 이걸 보면서 이번 장미 대선이어서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그게 51년이면 지금 반세기 이상 60년, 70년 네. 그렇죠. 예, 됐는데 그 짧은 민주주의 역사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대단하게 이렇게 그 선진 민주주의를 이룬 거에 대해서 네. 참 우리나라 국민들 대단하다. 예. 앞으로는 더 이제 가속도가 예. 붙어서 더욱 더 민주주의가 네. 더 발전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정말 예. 옛날 얘기지만 51년 뭐 이때는 예. 그러니까요. 고무신 하나 줄게 나 찍어줘 하면은 찍고 그랬을 때였잖아요. 예. 그러기도 했지만 예. 시민 의식도 많이 변화했지만요. 그 투표의 소의 모습도 많이 변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참 많이 네. 발전해 나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개표 현황도 많이 달라지고 있죠. 그렇습니다. 광주 개표소의 모습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소연 리포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광주 나와 주십시오. 네, 저는 지금 광주여대 시립유니버시아드 체육관에 마련되어 있는 광주 광산구 개표소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 개표소에서는요, 오늘 하루 개표가 아주 순조롭게 진행됐습니다. 현재 계안부와 투표지 분류기 운영부, 그리고 심사 집계부까지 모두 철수한 상태고요. 위원장님의 공표만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직 개표 완료 절차가 100% 완료된 것은 아니니까요. 끝까지 계속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광주 광산구 개표소에서 최소연이었습니다. 네, 공표만 남기고 있으면 뭐 거의 다 이제 마무리가 됐다고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네. 자, 한 곳이 남아 있습니다. 이제 제주도를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미란 리포터 나와 주시죠. 네, 제주 서귀포시 개표소에 나와 있는 권미란입니다. 이곳 개표소도 마무리 단계입니다. 지금 제 뒤편으로 보이시는 것처럼 전담반의 심사 집계 절차만 남겨둔 상황인데요. 이미 많은 개표 사무원분들은 개표 작업을 마치고 귀가를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이 늦은 시간까지 개표 업무를 봐주신 개표 사무원분들께 감사 인사를 전하고요. 함께 개표 방송을 지켜봐 주신 시청자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19대 대통령 선거 국민 모두가 함께 만든 아름다운 선거였는데요. 앞으로 행복한 대한민국을 기대해봐도 좋지 않을까요? 네, 지금까지 대한민국 가장 남쪽에 위치한 개표소 제주 서귀포 개표소에서 권미란이었습니다. 네, 네. 생각해보니까 바다 건너 제주까지 그러니까요. 가봤네요. 가장 남쪽에서 정말 권미란 리포터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지역 곳곳에서 이렇게 개표 마감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유권자의 날 네. 개표가 마무리되고 네. 또 새로운 대통령이 오늘 아무래도 지면에 아침 신문에 나오지 않을까 이미 싶네요. 지금쯤이면 아마 인쇄를 찍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렇지는 않고요. 네. 지금 개표가 진행되기 때문에 예. 그 최종적으로 이제 개표가 다 끝난 다음에 예. 저희 이제 중앙선관위 이원 회의를
거쳐야 됩니다. 네.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예, 예. 투표율에 대비해서 확정 뭐 이런 부분들이 몇 시간 정도 되면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건 네. 뭐 기사는 신문은 뭐 예. 그거는 이제 자율스럽게 할 수 있으니까 예. 뭐 그건 나올 수 있을 것 제가 같습니다. 봤을 때 아마 한 10시부터 나왔었던 걸로 득표율까지는 아니지만 아마 뭐 그 예, 예, 정도는 뭐 확정, 좀 네. 그런 이제 언론사의 자율이기 때문에 예. 그거는 뭐 그렇죠.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네. 하지만 공정한 그리고 그렇죠. 깨끗한 선거를 지향하는 한국선거방송에서는 네. 개표 마감까지 이렇게 생중계해드리고 있고요. 네. 지역별로 개표율 차이는 있지만 마감 시간 어느 정도로 예상하시나요? 지금 개표율로 봤을 때는 1시간에서 1시간, 2시간 사이? 네. 1시간에서 2시간 사이면 네. 다 예. 그 종료가 될 것으로 예, 보여집니다. 사실 개표 작업에 예. 동원된 인원만 7만 명이 넘는다고 들었는데요. 네. 전체 약 7만 5천 명 네. 정도 되고요. 개표 예. 사무원이 약 4만 4천 명 됩니다. 이제 그 중에서 개표 사무원 4만 4천 명 중에서 일반 이제 네. 유권자가 약 1만 8천 명 정도 되고요. 와. 예, 그다음에 이제 경비 인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비 인력이 이제 경찰, 예. 소방, 의료 뭐 이런 분들까지 11,000명 정도 되는데요. 특히 이 그런 자리에서 분들도. 감사 말씀을 드리고 예, 싶은 것은 11,000명. 강원도 지역 예. 같은 경우는 화재가 산불이 났잖아요. 맞습니다. 예. 예. 산불 진화에 이제 소방 공무원들이 많이 동원됐는데 그 피로를 다 쉬지 못하시고 예. 다시 개표소에 이제 오셔서 좀 이렇게 안전을 위해서 대기하고 있는 것을 봤을 때 예.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네.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정말 예. 화재로 인해서 예, 예. 인명 피해도 있었고요. 네, 정말 네. 안타까운 사건을 수습하시느라 많은 분들이 고생하셨는데 네. 쉬는 날이 어디 있습니까? 또 그러니까요. 이렇게 예, 예. 만발의 태세에 또 대비해서 또 오늘까지도 고생해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저희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사회 곳곳에서 사실 네. 드러나진 않지만 열심히 묵묵히 일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 것 예, 같아요. 맞습니다. 그분들이 다 이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리고 묵묵히 행한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가 대한민국을 또 더 살기 좋은 나라, 행복한 나라로 바꾸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예. 교수님, 네. 이제 생각이 드는 게요. 사실 이제 개표가 거의 다 마무리되면 네, 네. 이번에는 대통령 취임식이 따로 뭐 진행되지 않고 바로 네. 오전 10시부터 업무를 시작한다고 제가 맞습니다. 들었거든요. 네. 예. 취임식 여부는 저희 네. 이제 중앙선관위 소관 네.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예.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저도 그렇겠죠. 언론상에는 그렇게 네. 보았습니다. 예. 그래서 공식적으로는 저희가 이제 개표가 진행이 되면 네. 저희 중앙선관위 이제 의원분들께서 이제 위원회를 개최해서 네. 이제 전국적으로 모아온 그 득표수를 가지고 당선인을 결정하는 네. 그 순간 예. 저희 이제 위원장께서 당선인 이름을 이제 불렀을 때 그때 이제 이제 당선이 이제 확정되는 것으로 이제 되겠습니다. 그 시각이 혹시 정해져 있는 시각이 있나요? 내일 오전, 내일이 아니죠. 잠시 후죠. 네. 8시에서 10시 8시에서 10시 사이에 하는 사이로 건가요? 이제 알고 위원장님께서 이제 딱 선포를 하시는군요. 이제 그럼 발표는 8시에서 10시 사이에 나겠네요. 그 아마 TBS 예. 중계가 이제 이루어질 겁니다. 그렇죠. 이게 역사적인. 다른 임기 만료 선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기 임기 개시가 정해져 있거든요. 네. 그렇지만 이제 이번 선거는 예. 선관위에서 이제 당선자를 확정 발표할 때 네. 위원회에서 발표할 때 이제 임기가 개시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취재 열기가 대단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 당선인을 딱 확정 발표를 하게 되면 네. 선관위의 모든 업무는 끝이 나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 뭐가 또 남습니까? 이제 뭐 또 그 후에 또 네. 일들이 많이 남아 있죠. 저희가 이제 선거 비용도 실사를 해야 되고요. 이제 그 선거 비용 보존도 해줘야 됩니다. 후보자들이 사용했던 부분을 이제 저희한테 청구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10% 이상에서 득표수가 이제 10% 이상, 15% 미만인 경우에는 이제 50%를 보전해주고요. 네. 15% 이상인 경우는 이제 100%를 보전하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선거 비용에 보존을 하는데 이제 그분들 이제 그게 잘 쓰여졌는지 네. 전 과정을 저희가 이제 실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런 과정들도 꽤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보통 어느 정도 기간을 잡으시나요? 한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전체적으로 실사까지 선거가 하려면 끝났다고 쉴 수 있는 게 아니네요. 끝이 아닙니다. 저 이제 어떻게 보면 한 달 동안 4번의 선거를 치렀나요? 좀 큰 선거잖아요. 네. 이제 좀 쉬시겠어요라고 인사드리려고 했는데 이제부터 또 새로운 업무의 시작이시겠어요. 네, 그리고 뭐 저희 이제 선관위에서 중앙선관위에서 하는 업무가 네. 뭐 선거도 있지만
하지만 저희 이제 그 민주주의 시민 교육이라든가 네. 그런 업무도 하고요. 뭐 다양하게 하기 때문에 네. 이제 그 우리 그 선거 방송에 24시간 이렇게 하듯이 예. 저희 선관위도 12달 계속적으로 이제 업무가 계속 이어집니다. 네. 선거 끝났다고 해서 스톱하고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럼요. 예, 예. 예. 민주시민교육 한다고 하셨는데 민주시민교육에서 핵심 몇 가지만 짚어주시죠. 핵심이요. 긴 네. 이야기 같은데요. 예, 예. 저희가 지금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개표소의 모습 계속해서 지켜보면서 말씀 듣고 있거든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화면 넘기고 그 전까지 충분하게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화면 보시면서 민주시민 뭐 교육 민주시민 교육이 참 너무 넓어서 네. 여기서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핵심 키워드는 뭔가요? 민주시민이라는 게 저는 이제 배려라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네. 특히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그런 것이 이제 민주 시민의 그 자세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그런 부분들은 그 어렸을 때부터 학교 교육에서부터 자연스럽게 이제 체득해 나가는 게 가장 바람직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예. 그래서 개표 방송인데 민주 시민 교육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예. 나중에 더 공부해서 네. 제가 한 20분 정도는 한번 개표 방송에서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려. 네. 참 그래서 한 가지만 중요한. 한 가지만 말씀드렸습니다. 네. 정말 중요한 핵심 키워드를 짚어주시지 않았나 맞습니다. 싶은데요. 그래서 이제 또 더 얘기한다면 저희 이제 선거방송 토론위원회에서 그 후보자 간 토론도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토론 문화라든가 이런 부분들 민주 시민 교육이라는 게 워낙 광범위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이제 특히 성인이 되어서도 해야 되지만 예. 특히 어렸을 때부터 계속 그 차근차근 배워 나간다면 더 앞으로 우리나라가 더 이제 더 살기 좋은 그다음에 그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그분들에 대한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더 행복한 그런 나라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사실 뭐 아쉽다라는 이야기 계속 나오긴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쭉 지켜봤을 때 저도 한 이 선거 방송을 한 지 5년 정도 됐거든요. 네. 이렇게 선거의 역사도 살펴보고 그랬는데 참 많이 변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선거의 역사도 살펴봤을 때 투표함만 봐도 참 많이 변했잖아요. 그렇죠. 모든 것들이 참 발전하고 있고요. 특히 이번 선거를 통해서 볼 때 민주시민 의식도 많이 발전해 나가고 있다. 긍정적이다, 희망적이다라는 생각을 품어보게 되거든요. 뭐 투표함 이런 것은 이제 하드웨어적인 부분이기 그렇죠.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은 이제 개발에 이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사람의 어떤 그 인식, 어떻게 바라보느냐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출석 체크 어떻게 하셨어요? 한 100명 정도 되는 수업에서 네. 어떻게 하셨어요? 출석 체크? 출석 체크요? 네, 대학교 때. 글쎄요, 뭐 그냥 뭐 대출 예. 어떻게 하셨어요? 그냥 뭐 자발적으로 체크하는 거죠. 이름 부르잖아요. 네. 근데 요즘에는 컴퓨터로 출석 체크하더라고요. 컴퓨터로요? 300명 정도 되는 수업에서 컴퓨터로 출석 체크하고요. 저희 때도 뭐 컴퓨터로 수강 신청은 했는데요. 사실 우리나라 IT 강국인데 선거 어떻게 보면은 그냥 모바일로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좀 의문일 수도 있겠다만. 네, 이제 그 모바일 그 전자 투표 부분은 이제 선진국에서도 이제 검증이 이제 안 된다는 이유로 그 이제 점차적으로 줄여나가는 부분인데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지금 전자투표를 채택한 적도 없었고 투표지 분류기도 전자투표 개표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시는데 그거하고는 이제 전혀 다른 부분인데요. 하드웨어적인 그 이제 장비 부분도 계속 왜 그러냐면 투표가 밤샘 개표 때문에 이제 분류기를 도입했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장비 부분을 얘기한다면 우리가 이제 그 전국 단위 통합 사전 투표를 할 수 있게 된 거는 이제 통합 명부분이거든요. 그런 기술적인 발전도 민주주의 발전을 또 앞당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제 전국 예를 들어서 예를 든다면 갑자기 그 생각이 드는데 그 노량진에 이제 공무원 시험 보기 위해서 준비하기 위해서 노량진에 있는 그 부산이라든가 강주에 있는 분들이 고시생들이 있는데 만약에 사전투표 제도가 도입이 안 됐다면 투표를 하고 싶어도 집에까지 내려가야 되잖아요. 근데 하루 공부를 해야 되는데 내려가지 않고 포기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어떤 기반들 저희 이제 선관위는 그다음에 지금 요즘은 이제 비정규직들이 많잖아요. 시간이 없어 투표를 못 한 분들이 있거든요. 그다음에 특히나 지금 보면은 이제
연세가 많이 드셔서 네.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 많이 맞아요. 계시거든요. 101살의 할머니께서 참 힘들게 투표를 하셨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또 재외 투표권자 중에 좀 인상적인 에피소드들이 많았는데 티베트 승려예요. 우리나라 국민이고 투표를 하기 위해서 참 오랫동안 3박 4일 정도였나요? 1700 몇 킬로미터를 걸어서 또 버스를 타고 이동을 하면서 투표를 꼭 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투표를 하셨다라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이런 분들을 그거는 이제 위해서 일반적이지 않고 특이한 사례거든요. 네. 근데 이제 보통의 경우에는 포기를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 선관위에서는 그런 분들이 투표할 수 있도록 어떤 사회적인 여건을 이렇게 마련해 드리는 게 저희의 임무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저희는 이제 외부에 저희가 이제 그 다른 나라 관계자라든가 다른 공무원, 다른 그 일반인들 만날 때마다 저는 이제 항상 자랑스럽게 생각한 게 뭐냐면은 사전투표 제도를 항상 얘기하면서 선관위 공무원으로 자부심을 많이 느낍니다. 저게 사전투표 제도는 전국단위 사전투표 제도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최초거든요. 아, 그런가요? 네, 물론 이제 뭐 다른 나라 선진국에서도 사전투표 제도를 두고는 있지만 그게 이제 일정한 공간이 제한돼 있거든요. 전국 단위가 아니고 선거구 단위라든가 뭐 이렇게 뭐 지역 단위라든가 이런 단위로는 하고 있지만 전국 단위로 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이제 최초고 처음이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뭐 뿐만이겠습니까? 뭐 재외 선거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정말 많은 배려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생각을 정말 지울 수가 없거든요. 그게 다 배려가 아닐까 싶네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 선관위 직원들은 저뿐만 아니라 위에서부터 저 밑에 우리 직원들까지 국민들의 어떤 투표 편이라든가 그다음에 선거의 공정이라든가 어떻게 하면 공정하게 일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국민들 편히 투표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할까 이런 생각들 항상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송하는 분들을 위해서도 그런데 가끔 이제 마음이 아플 때가 선거 부정을 했다 뭐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의혹 제기 차원에서 하는 것은 괜찮은데 단정적으로 부정을 했다고 하면서 믿지 못할 때는 참 이게 그 사실 우린 전자투개표가 아니거든요. 투표제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저걸 검증해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검증을 하자고 제의도 해놨습니다. 그래서 좀 응해 주실 것을 좀 이 자리를 빌려서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아주 누가 이렇게 제의하더라도 뜻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는 제의에 언제든지 환영한다. 제의를 저희가 제의했기 때문에 응답에 환영한다. 빠르게 변하고 있으니만큼 그리고 국민들이 참여하고 계시잖아요. 이미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선거 모든 과정들이 투명하고 깨끗하다는 건 아마 국민들도 이제는 다 아실 겁니다. 너무 이제 마음을 좀 풀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저는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번 대선이 이제 있다 보니까 또 이제 그 의혹 제기하시는 분들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 저렇게 모든 과정을 다 보여드리고 국민 참관단 제도도 둬가지고 또 이제 그다음 학계라든가 언론계 시민단체 회원들 18명을 참관단을 만들어가지고 개표 전 과정을 다 참관할 수 있도록 국민 참관 여러 단계별로 다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건 이제 국민들하고 소통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우리가 이제 믿어주십시오. 하지 않고 믿어주십시오. 하기만 하기는 그런 믿지 않거든요. 근데 실제적으로 저렇게 우리가 이제 국민 참관단도 하고 일반 개표 사무원들도 일반인 중에서 하고 그다음에 특히 이제 정치권 그다음에 학계, 언론계, 뭐 시민단체 회원들 또 불러서 참관단도 만들고 해서 모든 과정을 다 투명하게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 여러분께서는 저희 선관위를 믿어주시고 이번 대선을 계기로 선관위 대단하구나 공정하게 하는구나 대단한 것은 좀 그렇고요. 꼼꼼하게 공정하구나. 같아요. 저는 이제 괜찮은데 우리 이제 새롭게 들어온 우리 신규 공무원들이 그렇게 의혹 제기를 받으면 마음의 상처를 받고 상실감을 좀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후배들을 위해서라도 조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객관적인 팩트를 좀 이해하시고 그냥 인터넷에 나오는 자세히 알지 못하면서 그냥 소위 말하는 카더라. 카더라 이런 식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 언론인들도 사명감을 갖고 일하는데 그 카더라에 상처받기도 하잖아요. 이번에는 뭐 거짓 뉴스도 많았고요. 뭐 여러 가지 가짜 많이 뉴스 있었지만요. 그런데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근데 이제 이게 저는 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예. 저희 선관위를 못 믿어서가 아니라 이 네. 전체적인 사회 신뢰 시스템이 조금 다운되다 보니까 예. 그런 차원에서 저희 선관위한테 의혹 제기하시는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네. 이제 개표가 곧 종료되면 이제 예. 차기 대통령이 이제 선출되잖아요. 그래서 제 1순위로 저는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그래서 네. 어떤 사회적 신뢰 네. 그것을 한 단계 좀 업그레이드 시키는 게 가장 큰 일이 아닌가 네. 생각이 듭니다. 교수님 말씀 듣는 네. 동안 이제 수원시 권선동에서 위원장님이 이제 공표를 하시려고 막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가요? 한번 연장을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별 투표표입니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59,246표, 기호 2번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42,795표, 기호 3번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51,054표, 기호 4번 바른정당 국민 후보 15,488표, 기호 5번 국민의당 신상정 후보 15,560표, 기호 6번 민주당 오원진 후보 273표, 기호 7번 문재인당 외연국 후보 43표, 기호 8번 국민의힘통합당 강성진 후보 179표, 기호 9번 열린한국당 이재호 후보 60표, 기호 10번 민중연합당 윤선동 후보 195표, 기호 12번 한국국민당 이병희 후보 69표, 기호 14번 국민당 윤봉식 후보 77표, 기호 15번 후보 김민찬 후보 201표입니다. 무효 투표수는 총 790표이고 유효표는 68,300표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수원도 모든 개표 절차가 마무리가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마지막. 또 이제 위원장님께서 이제 예. 그 최종 결과를 이제 공표하시는 장면이었습니다. 예. 공표를 마무리하면 이제 책상 정리하고 가면 되는 건가요? 예. 책상 이제 그 개표소를 정리하는 게 만만치 네. 않습니다. 그렇죠. 그럴 것 같아요. 또 피곤한 상태에서 많잖아요. 하다 보니까 힘이 예. 많이 긴장도 이제 좀 풀리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힘도 밤샘 개표를 그쵸, 그쵸. 하다 보니까 빠지고. 지금 3시죠. 밤샘은 안 예. 됐지만 중간 밤샘 한 거네요. 이 정도면 밤샘입니다. 그리고 그런가요? 또 긴장하고 계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네. 빨리 정리하고 네. 동료들하고 직원들끼리 그 아까 말씀하신 이렇게. 한 잔. 감자탕에 소주 예. 한 잔. 감자탕. 감자탕에 네. 소주 한 잔. 알겠습니다. 그동안의 피로를 네. 또 풀어야 되거든요. 그럼요. 그래야 또 맞습니다. 예. 내일부터 또 일할 수 있거든요. 네, 교수님 예. 뭘 좋아하시는지 다 나왔습니다. 언제 한번. 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시각 이제 3시 정각이 딱 됐습니다. 오전 됐습니다. 3시가 됐는데요. 예, 이 3시 해주셨고요. 현재 전국 득표율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시각 개표 현황 함께 보시겠습니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40.5%의 득표율 보이고 있습니다. 1,196만 6,224표 기록했습니다. 기호 2번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현재 24.9% 득표율 보이고 있습니다. 735만 9,310표입니다. 기호 3번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입니다. 21.5%의 득표율 기록했습니다. 635만 5,640표 기록했습니다. 기호 4번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입니다. 6.6% 득표율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196만 6,625표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호 5번 정의당 심상정 후보입니다. 6.0%의 득표율 기록했습니다. 177만 8,418표 기록했습니다. 기호 6번 새누리당 조원진 후보입니다. 현재 0.1% 득표율 보이고 있습니다. 3만 9,169표입니다. 기호 7번 경제애국당 오영국 후보입니다. 0.1%의 득표율 보였습니다. 5,336표 기록했습니다.
기호 8번 국민대통합당 장성민 후보입니다. 0.1% 득표율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2만 158표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호 9번 늘 푸른 한국당 이재호 후보입니다. 0.1%의 득표율 보였습니다. 8,245표 기록했습니다. 기호 10번 민중연합당 김선동 후보입니다. 0.1% 득표율 보이고 있습니다. 24,715표입니다. 기호 12번 한국국민당 이경희 후보입니다. 0.1%의 득표율 보였습니다. 14,801표 득표했습니다. 기호 14번 홍익당 윤홍식 후보입니다. 0.1% 득표율 보이고 있습니다. 17,486표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호 15번 무소속 김민찬 후보입니다. 0.1% 득표율 보였습니다. 3만 81표 득표했습니다. 지금까지 현재 시각 개표 현황 함께 보셨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지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함께하고 있는 한국선거방송 제19대 대통령 선거 2 개표 생방송 8부 이제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 시각 3시 33분 지나고 있는데요. 네, 오전이에요. 예. 그러니까요. 잠시 후면 이제 공표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이 시각 전국적 득표율 궁금한데요. 네. 전국적인 득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네. 현재 시각 개표 현황 함께 보시겠습니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40.7% 득표율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1,251만 7,810표입니다. 네, 기호 2번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입니다. 24.6%의 득표율 보이고 있습니다. 756만 8,360표 기록했습니다. 기호 3번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입니다. 현재 21.5% 득표율 보이고 있습니다. 661만 1,383표입니다. 기호 4번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입니다. 6.7%의 득표율 보이고 있습니다. 206만 1,869표 기록했습니다. 기호 5번 정의당 심상정 후보입니다. 6.1% 득표율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186만 8,472표 기록했습니다. 기호 6번 새누리당 조원진 후보입니다. 0.1%의 득표율 보이고 있습니다. 4만 702표의 득표율 기록했습니다. 기호 7번 경제애국당 오영국 후보입니다. 현재 0.1% 득표율 기록하고 있습니다. 5,574표입니다. 기호 8번 국민대통합당 장성민 후보입니다. 0.1%의 득표율 기록하고 있습니다. 2만 814표 기록했습니다. 기호 9번 늘 푸른 한국당 이재호 후보입니다. 현재 0.1% 득표율 보이고 있습니다. 8,619표입니다. 기호 10번 민중연합당 김선동 후보입니다. 0.1%의 득표율 기록했습니다. 2만 5,696표 기록했습니다. 기호 12번 한국국민당 이경희 후보입니다. 0.1% 득표율 보이고 있습니다. 1,806표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호 14번 홍익당 윤홍식 후보입니다. 0.1%의 득표율을 기록했습니다. 1,791표 기록했습니다. 기호 15번 무소속 김민찬 후보입니다. 0.1% 득표율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3만 1,512표입니다. 지금까지 현재 시각 개표 현황 함께 보셨습니다. 네, 지금 제가 득표율까지 이렇게 알아봤는데요. 네. 용광빈 아나운서는 이 질문을 제가 안 들린 것 같아요. 어떤 질문이죠? 어떤 대한민국이 되길 원하세요? 이번 선거로? 어떤 대한민국이 되길 원하느냐?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 것 같은데 사실은 저는 이제 아빠로서 학부형이 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이제 그래서 첫째가 이제 막 초등학교에 막 국민학교 나이 너무 나오는 거 아니에요? 네. 자, 초등학교에 막 이제 입학을 했는데 학부형으로서 정말 아이가 좀 안전하게
믿고 다닐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됩니다. 사실은. 네. 교육적으로도 생각하는 게 많겠네요. 그럼요. 아무래도요. 예. 근데 이런 바람은 저만 갖는 건 아니라는 생각을 많이 들고요. 제가 또 여러 가지 뉴스도 하고 있고 네.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있지만 많은 부모라면 모두가 한 번쯤은 정말 안전한 대한민국, 믿고 살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이라는 맞습니다. 어떤 표지어 같은 것도 많이 내시는 것 같더라고요. 예. 네. 그거는 사실 부모가 아니더라도 안전한 예. 대한민국, 믿고 살 수 있는 대한민국은 많은 분들께서 바라시는 바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럼요. 김종국 교수님은 어떤 생각이세요? 네, 저도 우리 MC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적극 동의하고요. 예. 줄기차게 계속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렸듯이 교육 부분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네. 이런 부분이 더 강화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한테는 안 물어봐 주세요. 아, 예. 서운할 뻔했나 보다. 최지인 아나운서, 어떤 대한민국을 있었거든요. 꿈꾸세요? 사실 네. 이재희 리포터가 네. 서계정 광장 광화문 광장에 나가서 네. 많은 시민분들께 어떤 대한민국이 되길 원하냐라는 질문을 했잖아요. 그랬죠. 네, 그 질문을 할 때 저도 같이 생각을 해봤는데요. 네. 사실 저는 요즘 그림을 그리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작업실을 알아보면서 집을 사려고 하니까 너무 비싼 거예요. 참 열심히 살았는데 집 사기가 어렵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예. 그냥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집을 가질 수 있는 나라. 정말 죽을 때까지 예. 일을 해서 돈을 모아도 집을 살 수 없다라는 얘기가 나올 그런 예. 기사를 보면 예. 정말 가슴이 억장이 무너지는데 같이 최진 쓰면 아나운서가 좋겠다. 약간 그런 생각을 좀 해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결혼 자금 네. 때문에 결혼 못 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럼요. 예. 네. 이런 문제들도 해소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맞습니다. 희망을 꿈꿉니다. 네. 그렇게 이렇게 딱 희망을 그린 지도가 네. 완성이 된 거죠? 맞습니다. 아까 이제 저희가 정말 광화문 광장에서 광화문 해치 광장이 해치 마당이었죠? 그곳에서 시민들에게 이렇게 희망적인 메시지를 하나씩 받으면서 네. 좀 이렇게 희망 지도를 좀 그려봤는데 저희가 좀 하나하나 좀 떼면서 읽어드리면서 이 소망을 함께 나누는 시간으로 좀 아름답게 마무리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거 진짜 있네요. 학교 네. 없애주세요. 학교 없애주세요. 아까 저희가 만났던 거죠. 그렇죠. 네. 4부였나요? 아마 4부 때 만났던 것 같은데 제가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는 소중한 그 소망을 하나 좀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너무나도 깜짝 놀란 사연이 있습니다. 너무 많아서 일단 하나 떼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너무 많네요, 진짜. 자, 그냥 읽어주면서 너무 많다고 얘기해주세요. 그럴까요? 궁금해요. 어떤 네. 얘기인지. 자, 행복한 일자리가 일자리를 만들어주세요. 만들어주세요. 행복한 일자리를 만들어주십시오. 행복한 일자리를 만들어주십시오. 이거 정말 너무나도 소중한 꿈 맞습니다. 아니겠습니까? 예. 모든 사람들의 소망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행복한 일자리. 어떤 걸까요? 일단은 어떤 소득이나 그런 격차를 떠나서 그냥 내가 하는 일을 즐겁게 즐길 수 있고 어떤 불평등 안에서 좀 자유롭게 일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이런 얘기 해도 될지 네. 모르겠지만 갑질 논란, 금수저, 은수저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그럼요. 요즘에 가장 큰 이슈거리죠. 네. 이런 것들이 조금 많아질 수 있도록 네. 모두가 행복한 나라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네.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새롭게 당선되신 분도 아마 보고 계시겠죠. 그럼요. 지금쯤은 이제 많은 공약들을 어떻게 지키실지 좀 예. 속으로 생각을 하고 계셔도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서 이제 네. 국민들이 어떤 희망을 품고 있나 접수를 하시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길을 크게 열고 들어보시지 네.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이렇게 쭉 읽어주세요. 최진 저희 잘 안 아나운서, 보이거든요. 제가 아무거나 딱 골라드릴까요? 급여 인상밖에 안 보여요. 저는 그래요? 지금. 저는 조국통일. 이걸 찾았어요. 이거요. 뭐. 이거 진짜 괜찮은 얘기입니다. 네. 근데 좀 한편으로 좀 안타까운 슬픈 얘기긴 해요. 아. 사람이 살만한, 살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사실 저희는 나이가 동갑이고요. 인생 선배인 교수님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말? 같이 동갑이 아닌가요? 교수님. 이 놀이 알고 보니. 저는 지금까지 예.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예.
사람이 살 수 살 수 있는 네. 대한민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좋은 말씀인데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아까 교육 부분,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주거 문제 네.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해결되고 제가 말씀했던 사회적 약자에 대한 그런 배려 부분 그런 것들이 지금 말씀했던 세 가지가 그 정도만 실현되더라도 예, 사람이 살만한 살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이렇게 많은 한편으로 저는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 좀 지켜져야 사람이 살 수 있는 살만한 나라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이제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이제 하는데 기본이 이렇게 지켜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노력한 만큼 대우를 받는 부분, 그냥 끼어들기 하지 않는 사회, 그런 사회가 빨리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유행을 바라지 않아도 열심히 일한다면 뭔가 일어나갈 수 있는 사회가 중요한 얘기네요. 대한민국이 되지 않을까 맞습니다. 싶은데요. 네. 또 소망을 하나 또 만나볼까요? 뭔가 좀 많이 쓰셨는데 왠지 초등학생이 쓴 것 같아요. 글씨도 그렇고 빼곡하게 쓴 꿈이 좀 소중해 보여서 제가 한번 뽑아봤습니다. 많은 아픈 일들이 있었지만 그 모든 일들을 디딤돌로 하여 미래 꿈나무들이 더욱 살기 좋은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라나는 꿈나무 하트 뿅뿅 자라나는 하셨는데. 꿈나무가 참 속이 깊은데요. 그러니까요. 자라난 꿈나무가 무슨 경험을 그렇게 많이 했길래. 네, 아마도 부모님들과 많은 이야기를 하면서 또 친구들이나 여러 가지 환경들을 보면서 자신이 꿈꾸는 일들에 대해서 좀 부딪힐 수도 있었고 그런 환경들에 좀 놓여 있지 않았을까 조심스럽게 제가 좀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정말 많은 일들, 그러니까 우리가 겪어온 많은 일들이 정말 밑바탕이 돼서 더 좋은 일들로 꼭 승화될 수 있는 그런 꿈을 이루기 위해선 어떤 것들이 좀 지켜져야 된다고 교수님 생각하세요? 기본이 이제 지켜져야 된다고 이제 계속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제 기본이 뭐냐고 이제 하면은 이제 많이 있겠지만, 뭐 아까 그 MC가 급여 인상도 있잖아요. 급여 인상도 지금 보면은 이제 지금 급여가 비정규직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비정규직에 대한 임금이 지금 뭐 많이 낮다고 보잖아요. 같은 동일 노동을 하면 있어서도 비정규직인 이유만으로 열정페이도 있고요. 그 차별을 받는 것은 어떤 기본이 잘 지켜지지 않는 것이라 보여지거든요. 그렇죠. 그런 것도 하나 해결되는 게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복지 문제도 시급하다. 낮은 곳에서의 모든 목소리를 꼭 좀 귀담아 들어주셨으면 하는 큰 소망을 좀 가져보면서 또 다음 메시지를 또 만나볼까요?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많아요. 저는 취재하면서 하나 꼽아보세요. 제가 그냥 탁 이런 거 할 때 적극적으로 참여해 본 적 있으세요? 그럼요. 그런가요? 네, 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게 좋아서 좀 이런 기회를 많이 가졌던 것 같습니다. 운이 좋게도. 어떠세요? 별로 참여를 못 해봤습니다. 근데 여기서 봐도 내용이 잘 안 보이네요. 그래서 제가 임의로 딱 뽑아서 그냥 무작정 해드리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너무 가운데만 공략하나요? 자, 이 글씨도 굉장히 학생이 써준 글씨일까요? 일단은 노력한 만큼 보상받는 나라, 모두에게 기회가 주어지는 나라. 모두가 바람하고 있는 마음인 그것도 마찬가지죠. 거죠. 기본이 지켜지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제 사회가 이제 기본이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이제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기본만 지켜진다면 이제 그런 다 보면 공통적인 내용이 기본이네 보니까. 맞습니다. 막 흙수저, 아까 금수저 논란이 자꾸 좀 귀결이 되는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깝네요. 제가 사실 계속 방송하고 있었거든요. 저희 이런 거 쓸 시간 없이 제작진이 쓴 거 절대 아니고요. 진짜 밖에 나가서 그럼요. 이거는 시민분들이 모두 믿어주실 거예요. 굳이 저희가 그러니까요. 않아도. 그게 저도 깜짝 놀라서 당연히 그래야 되는 그거라고 생각하는데 굳이 강조해서 그걸 뭐 제작진이 안 쓴 거라고 하시면 인터뷰를 하러 나가면 사람들이 약간 피하기도 합니다. 카메라가 있고 방송에 나간다고 생각하면 지금 화장도 안 돼 있고요. 안 돼요. 저희 지금 나가면 안 돼요. 이렇게 하고 피하시거든요. 그런데 저렇게나 많이 이야기를 해주셨다는 게 얼마나 소망이 강한가, 많은 소망을 갖고 있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파란색 포스트잇을 좀 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좀 생각을 많이 해보신 분인 것 같아요.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 지원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수학여행도 보내주세요.
잠시만요. 지금 어떤 어머니가 쓰셨던 얘기라고 생각을 했는데 같이 나온 수학여행도 보내주세요. 수학여행을 가야 하는 중학생이 썼나요? 예, 저출산. 이게 진짜 사실 굉장히 심각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저출산 문제는 사실은 정말 나라가 노력해줘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낳을 수 있고, 믿고 낳을 수 있고, 믿고 키울 수 있게끔 나라가 어느 정도 뒷받침이 돼줘야 모든 부모들이 또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모에게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것 그럼요. 같아요. 아이 하나 네. 키우는데 돈이 얼마나 드나 뭐 이런 생각할 얘기를 수 많이 없을 들잖아요. 정도입니다. 그 저는 이제 그 저출산의 문제에 대해서 예. 얘기하다가 갑자기 수학여행을 보내달라고 그래서 그 갑자기 그러게요. 그 기재한 사람이 누굴까가 갑자기 궁금해지고 학생이죠. 수학여행을 가고 싶은 학생. 네. 학생이면서 이제 다만 이 우리나라의 미래에 대해서 깊은 걱정을 갖고 있는 학생이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네. 자, 또 다음 메시지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씨가 되게 예뻐요. 뭐 그 요즘 글씨 예쁘게 쓰는 거 뭐라 그러죠? 글쎄요. 네, 뭐라고 해요? 무슨 예쁜 글씨 캐리커처라 아니에요? 그러나? 뭐 그런 거라고 하는데 글씨가 정말 만화책, 캘리그래피. 광수체 네. 같아요. 정말 보면 어딜 가도 당당하게 대한민국을 외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요. 함께 만들어가요. 가사 같은데요. 노래 가사 같습니다. 예. 시 같기도 하고 네, 잘 작사하셔도 쓰셨네요. 좋을 것 같은데요, 이분은. 그리고 뭔가 네. 마음에 와닿는데요. 네네. 함께 노력하고 함께 만들어가자는 것. 야, 이거 정말 좋은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어디 가도 내가 대한민국 국민임을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거. 그러게요. 네, 저희의 또 바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큰 바람이죠. 네, 이제는 좀 많이 좋아졌다고 해도 나가 보면 또 때로는 이렇게 어떤 국가의 어떤 경쟁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부딪힐 때 보면 가끔은 좀 이런 생각을 느낄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한 네. 6개 정도의 예.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다 공통적으로 네. 짚히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거죠? 예, 기본적으로 네. 말씀하셨듯이 기본에 네. 대해서 돌아보게 되는데요. 네. 기본이 잘 지켜지는 나라가 아닐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믿음을 기반으로 한 그 음. 위에 기본적인 것들이 지켜지는 나라. 도덕책에 나오는 그 사회가 되면은 어떻게 걱정 보면 없는 우리가 사회인 것 같아요. 어렸을 때 배우기로는 정말 당연한 얘기들이 아닌가 싶어요. 사실은 그쵸. 이런 고민들을 한다는 것은 좀 안타까운 실정이기도 한데 그만큼 우리가 좀 많이 변해하고 우리에게 남겨진 과제들이 좀 많은 게 아닌가. 대통령 새로 이제 선출된 대통령 분도 이걸 좀 많이 귀담아 들으셔야 될 것 같죠? 네, 그렇습니다. 네. 이 대부분 아까 그 MC께서 말씀드렸듯이 하셨듯이 기본을 지켰으면 좋겠다는 걸로 기결이 되는 부분인데요. 예.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기본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반증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기본적인 것만 잘 지켜줘도 네. 그래도 우리 사회가 살만한 사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신뢰가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 이제 개표 방송 하면서 이제 그 선거 부정에 대해서 주장하신 분들 많이 계시는데 네. 한편으로는 이제 이해도 됩니다. 합리적인 그 대안을 제시하는 부분은 민주사회에서 바람직하다고 보여지거든요. 네. 근데 예. 확정되지 않은 거를 이제 부정이라고 단정해서 그거를 이제 영화라든가 그다음에 SNS라든가 이렇게 하면 네. 당하는 그 입장에서는 마음이 아프거든요. 그래서 건전하게 어떤 개표의 과정을 더 선진화시켜서 국민들의 한 표 한 표가 소중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바람직하거든요. 네. 한편에서는 속상하시겠지만 이런 생각도 조금은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만큼 관심이 높다. 아, 그런가요? 라고요. 네. 교수님 오늘 설득당하셨어요. 예, 맞습니다. 지금 끌려오고 계세요, 저희한테. 설득 당하는 것도 기본에 충실한 거라고. 네, 그렇죠. 남의 의견을 경청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네. 배려가 있는 네. 이 스튜디오가 아름답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6개 정도 만나봤는데 한 개 더 채워서 7개 채워보면 어떨까요? 그래서 럭키세븐으로. 럭키세븐으로. 네. 행운의 새 출발을 네. 기대해보는 걸로 네, 할까요? 제가 무작위로 네. 보지 않고 하나 떼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작위로 짠. 내가 해볼래. 네. 어머, 예. 노인들이 굶주리지 않는 나라. 맞습니다. 지금
저출산 고령화 역시 이 문제도 우리가 반드시 좀 풀어야 할 과제 중에 과제고요. 그래서 많은 후보들이 사실은 이것과 관련된 공약들도 좀 내놓으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도 꼭 좀 귀담아 들으시고 챙겨주시고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더 좀 많이 힘써주시면 좋겠다는 소망을 가지면서 이 소망 지도, 희망 지도는 네. 여기서 좀 정리를 해볼까요, 이제? 네, 희망을 가져봅니다. 네, 네, 희망을 꿈을 꿈꾸면서 꿔봅니다. 더 아름다운 대한민국을 꿈꾸도록 하겠습니다. 네. 밝은 세상을 만들어 아름다운 선거로 우리가 손을 잡고 함께 만드는 길 맑고 깨끗한 마음 가득 행복이 넘치는 세상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함께 손을 잡고 벅차오르는 가슴이 느껴지게 우리가 만들어가 우리가 손을 잡고 함께 만드는 길 사랑 넘치는 아름다운 내가 선택한 세상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함께 손을 잡고 맑고 깨끗한 세상으로 만들어 행복하게 살아가 우리가 손을 잡고 함께 만드는 길 사랑 넘치는 아름다운 내가 선택한 세상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함께 손을 잡고 맑고 깨끗한 세상으로 만들어 행복하게 살아가 네. 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함께하는 한국선거방송 네. 제19대 대통령 선거 투기표 특집 생방송 몇 시에 나왔죠? 저희가 5월 네. 9일 5시 30분부터 여러분들을 찾아뵙고요. 예, 이제 맞습니다. 5월 10일 새벽 4시를 이제 앞두고 있습니다. 5분 남겨뒀는데 네. 이제는 저희가 어느 정도 개표가 거의 다 마감이 됐고요. 여러분들께 이제 조금 인사를 드릴 시간이 좀 된 것 같습니다. 예, 진짜 말씀대로 투표가 시작되기 전부터 개표가 마감된 후까지 이렇게 생방송으로 있는 그대로 사실은 생중계해 드렸고요. 네. 긴 시간 고생해 주신 분이 계시죠. 많이 계신데 그중에서도 오늘 이 자리 옆에서 끝까지 저희와 함께 해주신 예. 김종국 교수님 오늘 정말 수고 많으셨는데요. 끝으로 한 말씀 좀 남겨주시죠. 예, 이제 개표가 이제 끝나가는데요. 제가 이제 선관위 직원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각오를 인사 대신으로 드리겠습니다. 네. 예. 우리 선관위 이제 전 직원은 한결같이 이제 민주주의를 지키기에 뛰었습니다. 국민이 주신 믿음과 사랑 소중하고 아름답게 지켜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정말
포부가 아주 큰 우리 모두에게 정말 의미가 있는 그런 멘트였던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자세한- 김종욱 교수님 오늘 정말 예.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 도움 말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자세한 개표 결과 지금 계속해서 속속들이 집계가 되고 있는데요. 네. 보다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네. 거의 다 모든 지역에서 개표가 마무리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잠시 후면 모든 결과가 집계가 돼서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쯤 주무시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눈 뜨자마자 궁금하신 분들은 바로 이 선관위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정확한 개표율 그리고 득표율 확인하실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면서 저희는 여기서 이제 인사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름다운 선거, 행복한 대한민국을 꿈꾸며 저희 오늘을 힘차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